자, 오늘 뭐 이드리움을 다 마치도록 하고 어, 다음 시간 정도에 하이퍼레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험 범위는 이드리움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데까지 정도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하이퍼레저 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수요일 날 시험 어떻게 보는지 예행 연습 한번 해보고 네, 월요일 날 예행 연습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들은 배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뭐 여기 배우는 것보다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하기 전에 이런 게 있다, 이런 툴들이 있다, 이렇게 쓴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 거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정하고 뭐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이드리움을 개발할 때 어떤 툴들이 있는지 이런 툴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각각의 툴들은 사실 써보기 전에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써보는 거를 이제 추천을 아마 써보게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툴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월렛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뒤쪽 파트가 뭐 이드럼에서 P2P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고 다른 게 뭐가 있고 뭐 스토어가 어떻게 되는데 이쪽은 주로 거의 스킵하도록 할 거고 앞에 몇 개 툴들이 뭐 있는지 이쪽을 주로 보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이드럼 클라이언트는 뭐 클라이언트로 했지만 실제로 이들은 블록체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들은 블록체인을 뭘로 짰느냐, 고로 짰느냐, 러스트로 짰느냐, C++로 짰느냐 해서 여러 가지 뭐 자바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는 건 이제 고로 짠, 고 이드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블록체인 쪽에서 개발을 해보면 주로 블록체인 커널은 고로 짠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물론 C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암호학 모듈 같은 경우에 러스트로 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는 대부분 솔리디티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 계속 살아남을지 아니면은 뭐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자체는 구글에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별로 써본 적이 없죠, 그거를. 그렇죠. 네, 저도 별로 써본 적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고칠 수는 있을까요? 코드를 보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개발할 일은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여하튼 지금 많이 쓰는 거는 고 이더리움, 고로 짠 이더리움. 이 클라이언트로 봐야 될지 서버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록체인을 여기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로 짠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뭔가 우리가 이더리움을 고쳐가지고 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다른 용도로 다른 블록체인을 만든다. 그러면 대충 이 고 이더리움 또는 이제 게스라고 부르는 이걸 고쳐가지고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인슐링하고 수행을 해보면 실제로 얘가 마이닝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드레스, 뭐 이더 어드레스, UA 어드레스 간에 트랜스퍼도 할 수 있고 컨트랙트도 뭐 디플로이 할 수 있고 수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드럼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얘 게스를 인스톨 해가지고 수행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이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에서 많이 쓰는 인터페이스가 그러면 이제 여기 이더리움 노드가 있어요. 이 노드를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로 불렀죠. 그래서 제스가 있을 거고. 근데 실제 이거 클라이언트로 부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뭐 앱이라든지 웹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랜잭션을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 넘겨줘야 될 거야. 그러면 이걸 넘겨주는 방법, 불러주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거 샌딩하는 방법.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전부 다 제이슨 파일 형태로 가요. 그래서 제이슨 RPC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해가지고 여기 뭐 불러야 되는데 이 부르는 게 제이슨 형태의 파일로 해서 RPC로 부른다라는 거고 물론 이거를 직접 뭐 포맷을 다 만들어 넘기면 되겠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실제로는 API 툴들을 써서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제이슨 파일을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디버깅 용도라든지 볼 일이 있을 테니까 포맷이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보면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대부분의 우리가 솔리디티 이런 데이터 타입 보면 256비트였죠. 그렇죠? 이들은 버추얼 머신을 보면 256비트를 주로 썼고 그다음에 트랜잭션에 사인 같은 것도 붙여야 되니까 사인해주는 뭐 그런 커맨드들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디벨로퍼들이. 그래서 제이슨 포맷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제이슨 포맷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포맷이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그래서 제이슨을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XML 요거 많이 썼거든요. 혹시 알아요? XML? 아, 몰라요? HTML은 알죠? HTML 보면 뭐 태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클로즈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HTML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돼요. Extended Markup Language라서 XML이 원래 있었고 이거를 줄여서 일부만 쓴 게 HTML이에요. 웹에서만 쓰려고 했던 게. 그래서 XML을 가지고 뭘로 이제 쓰려고 했냐면 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쓰려고 설치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고 근데 요즘 보니까 대부분 제이슨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XML 보면 별거 아니고 여기 시작이 있고 뭐 어트리뷰트가 있고 다시 끝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 포맷은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는 어트리뷰트 밸류라고도 하고 있는데 뭐 키밸류 또는 어트리뷰트 밸류 요거예요. 쌍으로 되어 있죠. 이름 있고 값 있고 이름과 값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 놓는 거죠. 이게 제이슨 포맷이요. 그래서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만드는 포맷이죠. 그래서 이런 거요. 뭐 이름 따옴표 해가지고 콜론, 그다음에 값, 콤마, 또 이름, 값, 이름, 값, 뭐 이름, 그다음에 여기 불린이 올 수도 있고 숫자가 올 수도 있고 어레이가 올 수도 있어요. 어레이는 이렇게 쓰면 되죠. 어레이로. 어레이 안에 여러 개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제이슨 파일 포맷이에요. 그래서 제이슨 파일 포맷은 뭐 이런 그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대부분 많이 인터페이스 포맷으로 쓰이는 것 같고 제이슨 파일 포맷이 이제 RPC 그러니까 함수 콜 형태로 확장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제이슨 RPC죠. 그래서 모양 자체는 제이슨 포맷이죠. 제이슨 RPC 2.0 버전의 것이고 뭐 함수 이름 메소드는 이런 함수고 파라미터는 뭐 어레이로 해가지고 2개고 그 다음에 뭐 id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써놓은 게 제이슨 RPC 포맷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 콜을 위한 포맷이 제이슨 RPC고 요걸 통해 가지고 게스 쪽 커맨드를 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이슨 라이브러리 RPC를 쓰면 되는데 이게 그냥 뭐 개발자가 이걸 뭐 만들어 쓰기 불편하니까 다양한 언어에 붙일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웹3JS,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몇 개 있는데 아마도 이걸 많이 쓸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되는 웹3.java 이걸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는 아마 있는 코드를 고치는 형태로 많이 개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웹3.js를 보면 이들은 컴패터블한 자바스크립트 API 그래서 JSON RPC를 구현해 놓은 그런 자바스크립트 API라서 이걸 콜하면 뭐 JSON 포맷 같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함수 콜하듯이 이들음 쪽으로 정보를 보내서 함수를 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툴 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툴이 굉장히 많이 사실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유명한 툴들은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브라우저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솔리디티 개발해 가지고 그거를 컴파일 해 가지고 이들은 뭐 블록체인에 올리고 그다음에 트랜지션 만들어서 수행해 보고 막 이런 걸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기 위한 툴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 형태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리믹스 많이 쓰는 것 같고 리믹스를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커맨드 라인에서 그냥 쓰는 걸로는 트러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컬 테스트. 로컬 테스트 뭐냐면 이들은 블록체인에다가 뭔가 이렇게 던져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들은 메인넷에 하려면 일단 이더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잘 안 돌아갈 수도 있고 돈도 늘어나니까 주로 내 로컬 머신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돌아가면 테스트넷에서 돌려보고 여기서 잘 돌아가면 메인넷이 실제 돌아가고 있는 블록체인이죠. 여기서 이제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데 이 로컬 머신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툴이 가나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신에 가나시를 인스톨하고 돌리면 걔가 이더름이에요. 이더름 블록체인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트렌드 만들어서 올리면 마치 이더름처럼 동작을 하죠. 그래서 가나시 많이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솔리드 코드 만들었는데 그게 코드가 뭐 쓸데없는 거라든지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그런 애널라이즈하는 그런 것들도 툴들이 있어요. 뭐 솔리움, 그다음에 오픈 제플린도 저는 오픈 제플린을 쓰는 건 많이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갑 원리 돈을 저장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더라든지 내 지갑에서 돈을 빼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 보내야 되는데 그 지갑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메타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고 뭐 다른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양한 지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러플하고 가나시하고 메타마스크 정도는 쓰지 않을까. 세 개 정도는 그 정도. 사실 트러플 깔면 가나시가 저절로 깔리죠. 같이 깔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쓰지 않을까 싶어요. 자, 리믹스 웹 베이스드 아이디라서 여기서 그냥 버튼 누르면 컴파일도 하고 다 그냥 쭉쭉쭉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초보자가 쓰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초보자가 쓰기 편할 것 같아요. 초보자가 커맨드 라인으로 치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 있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툴 상에서 컴파일도 하고 디플로이도 할 수 있고 트랜잭션 뭐 런도 해볼 수 있고 다 해볼 수 있어 클릭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리믹스도 여러분들 많이 써볼 것 같고 리믹스 보면 웹 브라우저 상에서 아까 리믹스 어디였죠 주소가? 리믹스 이드럼.org 들어가면 그냥 바로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화면이. 그래서 그냥 뭐 브라우징하고 코드가 여기 있죠. 위에 버튼 눌러가지고 뭐 컴파일하고 이런 거 다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돌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건 아마 여러분들이 돌려보고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다음에 이드 피드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브라우저라고 하는데 아이디라고 하는데 써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슈퍼블럭 랩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툴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써보면 잘 알 것 같아요. 다 하는 건 비슷비슷해요. 스마트 컨트랙트 만들고 컴파일하고 디플로이하고 수정해서 돌려보고. 방금 제 앞에 거는 아이디 그 창이 있어가지고 뭐 하는 거고 뭐 쓰는 거. 트러플부터는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하는 거죠. 커맨드 라인인데 사실 트러플 되게 많이 써요. 모스트 포플러라고 하는데 뭐 회사에서도 거의 트러플 쓰는 것 같고 우리 연구실에서도 트러플로 쓰고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남들이 다 트러플 써가지고 하고 있고 얘는 컨센서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뭐 개발을 책임을 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피처를 보면 솔리드 컴파일, 뭐 디플로이 뭐 이런 거 다 되고 테스팅도 얘가 오토매틱하게 제너레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디플로이를
퍼블릭이 할 수도 있고 프라이빗 할 수도 있고 뭐 자유롭게 저희가 선택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트러플을 그냥 쓰기는 아마 모를 거고 이것도 누가 짜놓은 코드가 있으면 얘들을 있는 걸 보면 트러플 이용해서 솔리드 컴파일하고 디플로이하고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마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서는 아마 해보게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블록체인이 있어야지 우리가 디플로이 해보고 트랜잭션 날려서 수행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제 가나시 많이 쓰고 있죠. 앞에 잠깐만 트러플이 여기 있네요. 트러플 스윗이 트러플하고 가나시하고 이 드리즐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트러플을 깔면 아마 저 세 개 다 깔릴 거예요. 인스톨 하면. 드리즐은 잘 모르겠어요. 안 써봐가 잘 모르겠고. 여하튼 가나시는 그냥 이더럼 블록체인, 프라이빗 이더럼 블록체인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해볼 수 있고, 드리즐은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아마 뭔가 개발해보면 이런 뭐 앱 개발할 때 프론트엔드 쪽 개발이 더 쉽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같아요. 이 다음부터는 별로 안 써봤어요. 엠바크 안 써봤어요. 각자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원릿. 원릿 굉장히 많죠. 전자지갑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원릿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돈만 가지고 있는, 돈만 트랜스퍼하고 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원릿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돈만 가지고 있는 요 원릿을 많이 쓰고 있죠. 메타마스크가 제일 유명하고, 그래서 메타마스크에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사람 지갑 그러니까 메타마스크는 그냥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전자지갑에서 이제 뭘 해주냐면 트랜잭션 제너레이션 같은 것도 해주죠. 그래서 샌드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 뭐 샌드에 해당되는 걸 만들고 거기에 사인 서명 만들고 트랜잭션 만들고 메타마스크에 있는 게 이제 뭐 트러플 통해서 가나시 통해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 컨택트 월릿은 별로 써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마이 이더 월릿, 잭스, 미스트 이런 게 있다고 하고, 아마 여러분들 쓸 때는 그냥 제일 많은 유명한 걸 쓰면 돼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쓰면은 보통 맞아요. 그래서 마이 이더 월릿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게 이더 월릿, 그러니까 뉴 어드레스 만들 수 있고 이더나 ERC20 토큰들, 이더리움상에 돌아가는 토큰들 샌드 리시브 할 수 있고 앱으로 돌릴 수도 있고 크롬 익스텐션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원릿도 있다고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원리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플로이 할 수도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보면 웹에서 할 수도 있고 앱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이런 돈 보내고 받는 거를 만들 때 이 미오 커넥 미오 이걸 쓰면 이 코드를 기초로 해서 만들면은 훨씬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잭스도 스마트 컨택트를 지원해주는 원릿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웹도 지원을 해주고 앱도 지원을 해주고 보통 대부분 둘 다 지원해주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월릿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잭스나 미오나 이런 걸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를 포크해가지고 고쳐서 만들면 되겠죠. 그런 것도 해봐야 되겠죠. 월릿 만드는 것도. 그래서 얘도 다양한 종류의 크립토커런시들을, 그러니까 얘는 이들만 지원하는 거 아니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도 지원하고 뭐 이더리움도 지원하고 뭐
지금 모르겠어 더 지원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iOS 둘 다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맥, 윈도우즈, 리눅스 다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아마 앞에 얘도 아마 다 지원을 해줄 거예요. 요즘은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메타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게 얘는 웹브라우저 익스텐션으로 있어서 많은 그런 스마트 컨택트들이 메타마스크를 다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깔고 여기 이제 크롬상에서 그냥 익스텐션으로 있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메타마스크는 웹브라우저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어서 뭐 크롬이라든지 오페라든지 파이어폭스에 써다 동작을 하고 메타마스크가 왜 앱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메타마스크가 이더리움 테스트 네트워크랑 다 인터랙션 가능하다. 네. 여기까지 이제 툴이었어요. 그래서 툴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 리스트 업데이트 되어 있는 툴들이 되게 유명한 툴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써보고 뭐 자기한테 좋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뭔가 개발을 할 때 이런 기존에 있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그다음 내용을 간단하게 쭉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이더리움의 P2P 네트워크 뭐 특별한 게 복잡하게 막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전부 다 피어 투 피어로 다 통신이 되는 거니까 이거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거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깊게 볼 필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노드가 들어왔을 때 노드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 뭐 패킷을 어떻게 주고받고 하는지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UDP 써가지고 뭐 메시지 주고 받고 해서 새로운 노드가 추가됐고 이런 거를 서로 알리도록 하고 있고 아마 로우 레벨로 가면 블록체인 로우 레벨을 고치게 되면 이런 걸 이제 알 필요도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요즘은 그런 거 알아도 사실은 이제 있는 코드를 주로 고쳐서 쓰게 되죠. 그다음에 RFP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래서 뭐 메시지 주고받는다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와이어 프로토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있었고 두 개의 툴이 더 있거든요. 뭐 위스퍼라든지 뭐 다른 게 있는데 이것도 굳이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런 거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계산 위주라면 계산을 위한 거라면 어, 이 위스퍼라고 하는 거는 메시지 서로 메시지 주고받는 거 수험은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험보다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대로 돌아가고 스토리지용으로는 뭐 파일코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걸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위스퍼는 별로 요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메시지 인크립션 할 수 있다고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그다음에 여기도 키밸류 스토어 하는 것도 이것도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냥 플러딩해서 다 전 브로드캐스팅 한다는 거고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빨리 찾느냐, 뭐 해싱하느냐, 리해싱하느냐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얘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다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넘어가도록 하고 수완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스토리지용으로 하는 건데 쓰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IPFS는 많이 얘기를 하죠. The Plenary File System 많이 얘기하는데 수완이 그러니까 데이터 스토리지용으로 그러니까
이드름은 어쨌든 계산용으로 스마트 컨트롤 돌리는 용이라면 얘는 그냥 데이터 스토리지용으로 많이 쓰려고 개발한 것 같은데 얘를 쓰는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개발을 계속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수함이란 게 있다. 그런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파일코인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드름은 끝났어요. 굉장히 빨리 끝났죠. 그러면 시간이 남았으니까 빠르게 하이퍼레저도 해보죠. 하이퍼레저도 아마 오늘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퍼레저가 이것도 많이 이제 LMS에 안 올라가 있는 거 하이퍼레저는 시험 범위 아니에요. 하이퍼레저는 시험 범위 아니고 LMS에 올라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올려둘게요 나중에. 시험 범위는 아니고 그냥 참조로 알아주면 될 거고. 자,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퍼블릭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뭐 코드를 올릴 수도 있고 내용을 볼 수도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하이퍼레저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뭘 얘기할 거면 하이퍼레저의 뭐 패브릭 이런 걸 이제 많이 얘기할 건데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블럭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어떤 소수의 사람만 가능하고 블럭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도 허가된 사람만 볼 수 있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 같은 거는 주로 이제 그 암호화폐 있죠. 크립토 커런시 이런 쪽에서 계속 발전해 왔고 하이퍼레저는 이제 기업용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용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 2, 3년 전, 한 2년 전, 3년 전까지는 어느 쪽이 더 수요가 많았을 것 같아요. 배우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하이퍼레저 쪽이 사실 이쪽에 수요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쪽이 거의 죽어가고 있죠.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다 이쪽이에요. 퍼블릭 블록체인 쪽이고. 그러니까 뭐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상관없이 코드 자체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코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퍼레저가 뭔지 좀 보고 뭐 어떤 피처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보고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기업용 프라이빗용으로서 블록체인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신하는 용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쉐어드 데이터베이스용으로 블록체인을 써보자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은 왜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돈이 안 돼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돈을 버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여하튼 처음에 나왔을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쉐어하는 용도로 만들었던 거고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쉐어하면 그냥 쉐어하면 되는데 왜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되는데 왜 뭐가 문제냐? 기업이 한 군데만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혼자 쓰는 경우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유통이다. 그럼 이 데이터를 또 누구한테 넘기고 막 통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넘겼는데 여기 유통회사가 받아가지고 또 받을 때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자기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싶지만 유통업체는 유통업체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거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못해요. 공용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대부분. 그래서 그런 용도로 블록체인을 써보자 하는 게 일단 사실 큰 목적이었죠. 목적이었고 또 다른 목적은 데이터베이스는 조작이 가능하죠. 루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 쓱 바꿔버려도 몰라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 회사들에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여기 들어가면 루트라도 바꾸기 힘드니까 좀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거다. 그런 목적으로 많이 한 거였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대신하는 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었고 따라서 기업용, 비즈니스용의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퍼미션드, 즉 허가된 사람만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하이퍼레저는 당연히 이 엔터프라이즈용 블록체인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업들이 아직도 하이퍼레저에 기반해서 많이들 이제 하고 있어요. 많이들 하고 있어요. 하이퍼레저 자체는 2015년도에 시작했었고 실제로 이제 하이퍼레저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이퍼레저 들어오는 걸 허용한다든지 뭐 이런 걸 관리하는 데가 리눅스에서죠.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네, 리눅스 파운데이션 하고 하이퍼레저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이퍼레저는 당연히 오픈 소스고. 그래서 사실 오픈 소스여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도 해요. 기업에서 하이퍼레저를 가져다 써가지고 뭔가 자기가 개발하면 이제 라이선스 문제가 있잖아요, 항상. 공개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 아파치 2.0 라이선스,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라이선스에 별로 상관없지만 아파치 라이선스는 좋은 라이선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인 경우에는 가져다 써서 고쳐도 그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파치 2.0 그런 라이선스를 갖다 쓰는 건 좋죠. 근데 이제 GPL 라이선스, GNU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이걸 가져다 써서 뭔가 만들었으면 이 코드를 꼭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용에서는 GPL 라이선스는 잘 안 쓰려고 하죠. 자, 그래서 하이퍼레저에 들어있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리눅스가 다 관리하고 있고 하이퍼레저 안에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지금 프로젝트들이 뭐가 있냐면 유명한 게 이제 이런 패브릭 있고 인디도 있고 뭐 아루아, 뭐 소투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는 툴들이 있고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였어요. 요거였다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패브릭. 패브릭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죠. 뒤에 나오나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파이브릭을 할 거고 그래서 뭐 필라소피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뭔가 프로그램 만들 때 이거는 다른 거에 붙이기 쉽고 확장성이 좋고 뭐가 좋고 이런 얘기 하죠. 이 내가 만든 코드는 나만 돌릴 수 있고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좋은 점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제일 유명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언제까지였냐면 이게 작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였어요. 자, 하이퍼레저는 여기 나와 있나요? 네. 어디서 주요하게 개발을 했냐면 IBM에서 했어요. IBM이 엄청나게 컨트리뷰션을 했고 IBM의 이제 블록체인 부서에서 주로 이제 하이퍼레저 쪽을 계속 밀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말쯤에 IBM의 블록체인 부서를 날려버렸죠. 없애버리고 뭐 그러면서도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하이퍼레저의 뭐 코드가 업데이트 된다든지 컨트리뷰트 되는 게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하이퍼레저는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블록체인 기업용 블록체인은 내가 IBM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기반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이걸 고쳐가지고 뭐 서비스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마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고 이 패브릭 IBM에서 이제 이 패브릭을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돈이 안 되는 게 제일 컸대요. 사업성이 없어서. 그래서 뭔가 이걸 패브릭을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뭐 기업의 수요에 맞게 뭔가 만들어주고 돈이 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더 이상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많이 컨트리뷰션 하잖아요. 서비스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코드들이 보면 이제 솔리디티 이런 걸로 많이 만들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런데 패브릭은 솔리디티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 다른 코드로 돌려요. 뭐 이름이 체인 코드라고 하는 이더리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부르는 게 여기서는 체인 코드라 불리는 그런 다른 어른을 써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솔리드로 개발한 게 패브릭에서는 안 돌아가요. 근데 뭐 패브릭이 시장이 커지도 않으니까 뭐 둘 다 하기 좀 그런 면도 있고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퍼레저 쪽도 이제 기업용도 다 솔리드 지원해주는 이런 쪽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를 다 지원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해야지 개발자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하이퍼레저의 요즘 또 뭐 여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없지만 최근인지 모르겠다 있는 것 중에 하나 배수라는 것도 있어요. 배수가 아니라 이게 베이수인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일본어래요. 음. 그래서 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이더리움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솔리디티를 지원해주는 스마트 컨트랙트 그런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도 있고 얘는 아마 컨센서스에서 아마 컨트리뷰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 3년 전까지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집중을 했는데 결국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잘 아는 게 결국은 뭐 프라이빗 영역에 가서도 똑같이 솔리디티로 가지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툴체인도 다 퍼블릭 블록체인에 컴패터블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더리움을 잘 아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세상이 확확 바뀌어서 뭐 모르겠어요. 많이 바뀌네요. 자, 그래서 하이퍼레저에 보면 뭐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피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노드라고 보면 돼요. 마이너라고 보면 되고 그냥 컴퓨터 그 뭐예요? 블록체인으로 돌리는 컴퓨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퍼미션드였잖아요. 아무나 읽고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허가된 사람만 블록체인의 내용을 쓰거나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밝혀야 되겠죠. 내가 이 트랜잭션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허가된 사람인지 이런 거를 다 보이는 경우에만 읽고 쓰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레저는 그냥 블록체인 자체니까 그게 다를 게 없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해당되는 게 얘는 이제 체인 코드라고 부르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와 거의 비슷한 이제 코드를 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더링 서비스는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트랜잭션을 만들죠. 그럼 이게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딱 들어가면 여기 이제 뭐에 들어간 램플에 들어가요. 여기에 막 트랜잭션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가 노드가 이 중에서 가스비를 많이 내는 이런 것들 뭐 선택을 하겠죠.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블럭을 만들어요. 블럭을 딱 만들죠. 이제 블럭을 딱 만들었죠. 블럭을 만든 게 뭐라요? 이게 오더를 정하는 거죠.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트랜잭션의 순서를 정하는 게 오더링이에요. 그래서 오더링이란 거는 순서를 정하는 게 오더링.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제 맞는지 베리파이를 다 하죠. 밸리데이트를 모든 사람들이 트랜잭션이 맞는지 밸리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트랜잭션 2가 맞는지 뭐 스마트건 돌려보고 3가 맞는지 돌려보고 다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오더링을 먼저 하고 이더리움은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해요. 베리파이 블록이 맞는지. 그래서 오더링을 돌려봤는데 예를 들어 이게 틀렸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리젝이라고 표시를 해놓죠. 거기다가 블록체인에다가. 그래서 얘는 석세스, 얘는 페일, 얘는 석세스 이런 식으로 표시가 쭉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오더에 따라서 페일이 날 수도 있고 석세스가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 2에서 앨리스가 밥한테 뭐 12달러를 보내는데 앨리스의 어카운트에 지금 현재 10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트랜지션 3에서는 앨리스가 찰리한테 2달러를 보내는 거예요. 만약 트랜지션 3를 먼저 했으면 그러면 3가 성공하고 2가 실패했겠죠. 근데 2를 먼저 하고 3를 했으니까 2가 성공하고 3가 실패하죠. 그래서 오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트랜잭션이 성공하고 실패할지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오더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해요. 이더링은. 이 패브릭은 거꾸로예요. 밸리데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더링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다 밸리데이션을 해요. 오더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퀀셜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더를 그냥 쭉 정해놔요. 이렇게. 그래서 트랜잭션 자체는 기본적으로 패럴하게 수행 가능해야 돼요. 꼭. 이거의 좋은 점은 밸리데이션 할 때 이 각각을 한꺼번에 패럴하게 할 수 있어요. 병렬적으로. 오더에 상관없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오더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패럴하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앞에 거의 결과가 그 다음 트랜잭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패럴하게 수행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패브릭은 밸리데이션 시간을 줄이려고 패럴하게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이제 뭐 오더링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더링이 밸리데이션 다음에 뒤에 나온다.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더링 같은 경우에는 오더링을 그냥 마이너가 하는데 패브릭에서는 마이너가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죠. 뭔가 좀 다르죠. 그리고 오더링은 그냥 오더링 서비스를 하는 애가 그냥 트랜지션 다 통과한 거니까 모아가지고 블럭으로 만들어서 저장만 하면 되죠. 자, 피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노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피어 노드. 그러니까 컴퓨터다. 그냥 컴퓨터. 마이너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피어는 당연히 스마트 컨트랙트 수행하고 그다음에 레저들도 가지고 있겠죠. 그냥 마이너니까. 마이너는 당연히 스마트 컨트랙트 수행하고 레저 다 각각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어들마다 다 각각 가지고 있겠죠. 그 용어가 달라서 좀 헷갈리는 것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피어, 마이너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 꼭 하나만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뭐 여러 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레저도 하나만 갖고 있을 필요 없고 여러 개 돌려도 된다는 거죠. 여러 개의 레저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보면 레저가 여러 개라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레저가 하나잖아요. 모두 다 쉐어되잖아요. 다 같은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 패브릭은 보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했죠. 따라서 어떤 레저는 뭐 앨리스 반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레저는 뭐 앨리스 찰리만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퍼미션을 주는 거에 따라서 어떤 레저는 요 뭐 오가나이제이션 요 몇 기업에서만 쓰는 거고 또 다른 기업에서는 요걸 쓰고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의 마이너지만 하나의 마이너가 여러 개의 레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뭐 애플리케이션이 피어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체인 코드 수행하는데 이건 그냥 스마트 컨트롤 생각하면 되죠. 스마트 컨트랙트 우리가 수행할 때 당연히 뭐 트랜잭션이 스마트 컨트랙트 수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수행하는 것도 업데이트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함수에다가 수행을 시키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블록체인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업데이트 또는 여기 함수의 질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쿼리 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쿼리할 때는 가스피를 안 내죠. 업데이트하는 경우만 가스피를 내고 그냥 간단한 그 스테이트 정보를 갖고 오는 건 가스피를 안 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똑같이 얘도 해준다는 거고 그래서 쿼리는 그냥 물어보는 거 이더리움에도 똑같이 돼요. 이더리움에서 아마 뷰 함수인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뷰라고 쓰면은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스피를 안 내고 그냥 갖고 오는 걸 거예요. 결과만 갖고 오는 거고 업데이트를 하면 실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결과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가스피를 내야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여기 패브릭에서는 가스피라는 개념이 없죠. 네, 돈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분리구별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피어에 연결해가지고 뭐 애플리케이션을 일종의 뭐 DApp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DApp 연결해가지고 피어에다가 코드를 보낼 수 있겠죠. 체인 코드. 그러면 얘가 돌려가지고 뭐 결과를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는 트랜잭션을 수행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저장하라 그러면 오더링을 하라고 시키면 오더링 하는 애가 오더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밸리데이션은 마이너가 하는 건데 이 트랜잭션 순서를 어떻게 해가지고 저장하는 거는 따로 서버가 있어가지고 걔가 오더링을 다 해가지고 저장하는 거죠 그냥. 뭐 그렇게 보면 돼요. 오더러라는 게 따로 있다 피어라. 근데 어차피 우리가 패브릭을 자세히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깊게 알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어랑 채널인 게 있어서 왜냐하면 프라이빗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앨리스랑 밥만 보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앨리스와 밥만 보는 레저가 있어야 되고 뭐 앨리스랑 찰리가 보는 레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레저 사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를 우리가 채널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채널 안에서는 모든 내용이 보이지만 채널 바깥에 있는 다른 채널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채널에 보죠. 이게 다른 채널에 있는 거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채널이라는 걸로 해서 각각의 레저를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다. 억세스 컨트롤도 따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거나이제이션 뭐 있다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아이덴티 멤버십은 간단하게 여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 앨리스인지 알아야지 그러면 이 레저에 접근할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읽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누군지 그다음에 해당되는 멤버에 속하는지 이런 거를 그냥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아이덴티티 데이터 아이덴티티고 퍼미션을 이제 이 사람의 그런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디 저런 정보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관리하는 애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보내면 너는 퍼미션이 있다 없다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런 그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딩 하는 애도 있어야 될 거고 이걸 위해서는 뭐 쉽게 말해서 공인인증서 같은 걸 써요. 그냥 공동인증서. 그래서 누군지 알려주는 PK를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PK는 공동인증서로 여기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누가 루트가 있어서 이 사람이 키를 만들죠. 베리피케이션 키랑 사인 키를 만들고 누가 어떤 개인이 내가 뭔가 내 아이디에 해당되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쪽에 요구해가지고 사인을 받죠. 서명을 받아서 나는 이런 베리피케이션을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내 어떤 메시지에서 사인을 하면 요 베리피케이션 키로 체크를 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서명키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된 거는 다 통과시켜주면 된다. 이런 걸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티피케이트는 인증서예요. 우리가 아는 공동인증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쓴다. 그리고 X.509는 그 인증서에 관련된 그냥 포맷이에요. 포맷이라서 그러니까 포맷 I2T라는 그런 스탠다드 정하는 곳에서 정해놓은 포맷이에요. 그래서 쭉 되어 있어요. 아마 공동인증서도 이 포맷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동인증서 한번 열어보면 그 포맷대로 그대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포맷이야. 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 파일 포맷이 아니죠. 지금 만들었으면 이거 다 제이슨 파일 포맷으로 만들었겠죠. 그렇죠? 이름은 버전, 내용은 3, 뭐 이런 식으로 썼겠죠. 제이슨 포맷으로. 그래서 PKI는 우리가 아는 거고 이미. 그다음에 체인이라고 하는 건 루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인증하는 기관이고 이 인증 기관에서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인증 기관에다가 내려주고 이 인증관에서 또 다른 뭐 은행에다 또 인증하는 거 대신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개인한테 인증해주고 이렇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서티피케이트 체인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한 군데서 다 하면 뭐 몇천만 명을 한 군데서 다 발급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층화해서 내려주고 계층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 있다. 그런 거고. 이런 게 이제 패브릭에서는 필요하니까 이런 게 다 구현되어 있다. 그런 거죠.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월요일 날 나머지 렉처랑 뒷부분을 해서 이제 헬프 렉처는 패브릭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그렇게 월요일 날 하고 시험 예행 연습해보고 수요일 날 시험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하고 짜보고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